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미래엔 허생전입니다. 제재기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래는 고전소설이고 한문소설, 풍자소설입니다. 성격은 풍자소설인 만큼 풍자적이고 비판적인데요. 저희가 풍자를 이야기할 때 총 두 가지 조건을 보통 이야기하죠. 웃음을 주는 해학과 비판적인 내용이 함께 들어갈 때 풍자소설이라고 합니다. 배경은 조선 후기 17세기 후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국내와 국외 모두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제재의 허생의 비범한 능력과 조선 후기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사대부 계층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실학사상과 북학론을 배경으로 하여 당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현실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선 후기에 북학론과 북벌론 두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허생은 북학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다음으로 미완의 결말 구조로 일반적인 고전 소설의 결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 구조죠. 완전한 결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말을 독자들의 생각에 열어두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허생과 허생 아내의 갈등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허생은 가장임에도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생계에 관심이 없으며 글 읽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허생은 비실용적이며 관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에게 글 읽기 목적은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때 허생과 아내의 갈등 양상 사이에서 허생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존재입니다. 반면 아내는요, 무능한 가장을 대신해 생계를 유지하며 남편에게 돈을 벌어오도록 요구하는 성격으로 허생과 반대되는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아내의 글읽기 목적은 과거에 급제하여 입신양명, 즉 출세하여 이름을 널리 알리는 이름을 널리 알리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생과 변부자의 성격을 비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소생은 이인다운 풍모를 지닌 비판적 지식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인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소생은 조선 경제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큰 돈을 번 인물로 권력에 굴하지 않는 기계와 당당한 태도를 지닌 인물입니다. 집권층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질타하는 인물이죠. 앞서 살펴보았을 때 허생과 아내의 갈등에서는 허생이 비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서는 허생이 비판의 주체가 됩니다. 이렇듯 허생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비판의 주체가 되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다음으로 변보자는요.
큰 부자로 허생이 뜻을 펼칠 수 있게 큰 돈을 빌려주는 배포 있는 인물로 나오고요. 허생이 이인다운 면모를 가진 인물임을 잘 알아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허생의 행동을 바탕으로 한 현실 풍자 내용 살펴보면요. 허생은 만냥으로 사재기를 하여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이때 조선 후기의 경제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저희 사실 만냥 정도면 나라의 경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돈이라고는 쉽게 생각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때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이 너무 취약해서 만냥이라는 돈만 가지고 있어도 조선 경제 전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재기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여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산의 떼도둑을 빈섬으로 데려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부분에서는요, 나라의 우환을 없앨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양민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이용후생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공권력이 해결하지 못했던 도둑을 한 번에 해결함으로써 공권력의 무능함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에 허생의 행동과 그 의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타고 갈 배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태우는 모습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외부와의 왕래가 재앙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알 수 있고요. 은 100만 양 중 50만 양을 바닷속에 던져버리는 것을 통해서 재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를 아는 사람들을 배에 태워 함께 조선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는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 덕목 외에 지식이나 학문을 재앙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인들이 섬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함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허생전의 결말 구조와 그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성징악적 구조 가지고 있고요. 행복한 결말인 일반적인 고전 소설의 특징 나타나 있는데요. 이와 달리 허생전은 허생이 종적을 감추고 미완성으로 끝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 개혁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작가의 생각이 급진적이었고 독자에게 여운을 남기고 상상력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허생의 생각이 현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듯 독특한 결말 구조를 가지고 있는 허생전 내용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4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조선 후기 사회 문화적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었는데요. 당시 조선 지배계층은 청나라에 대한 반감이 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문에서 지배계층이 청나라를 싫어했다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 답 1번이고요. 2번부터 5번 선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당시에 먹고 살기 어려운 평민이 도둑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전라도 변산에 떼도둑이 1000명이나 있었다는 내용에서 가난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평민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양반들은 조상을 받드는 제사와 거치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과일값이 오른 이유 중에 제사 수요가 많았다는 언급이 나오고 허생의 거지 같은 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 당시 양반들은 겉모습을 신경 썼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4번, 당시에 물건을 독점하거나 모아서 사들이는 사재기가 가능하였다 나와 있는데요. 허생이 직접 사재기가 가능함을 실천으로 보여주었죠. 따라서 4번도 적절합니다. 다음으로 안성은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물건들이 모이는 곳으로 교통의 요충지였다 나와 있습니다. 허생이 안성으로 간 이유도 이렇게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안성으로 향한 것이었죠. 따라서 안성이 물건들이 모이는 주요한 곳이었다라는 설명까지 적절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허생전이었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